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까지 민법을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민사소송법인데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해본 바로는 여러분들이 민사소송법을 민법보다 좀 못하는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짧은 시간이지만 민사소송법 네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할 예정이니까 또 마찬가지 똑같은 형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제 암기장으로 지금 전반전 그러니까 한 4타임 정도에서 그러니까 민법에서 경험했듯이 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훨씬 양은 적으니까 근데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맞춰볼 테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1시간은 요거요, 이제, 실전 기출. 이것도 이제 지금 편집 들어가서 다음 주 초에 나올 거예요. 이제 그때는 정식적으로 다시 나눠드릴 테니까 또 마찬가지로 좀 당분간 제본으로 하고요. 그렇게 하고 특히 여러분들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본 사례요. 다 동강 열었죠. 예, 그래서 그 전날 복습을 해서 그러니까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는 일정 기출은 법전하고 민법 기출 아니죠 변호사 법전의 기출 문제만 있는 거의 그 정도고 그다음에 기본 사례랑 좀 겹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 이제 저 3개년 4개년 변호사 법전의 기출 문제니까 그 위주로 우리 강의는 요거 위주로 할 거예요. 끝나고 이걸로 1시간에 한 3-4개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정도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날 꼭 시험 볼 거, 그 해당 파트를 시험을 그 범위 내에서만 강의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그 대신 암기장은 아무래도 양이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가서 기본 사례 해가지고 강의를 좀 빠른 속도로 듣는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실력을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번 주 또 내일부터는 이제 민사소송법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초에 또 한번 여러분들 채점 받은 거 가지고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가지고 이제 첨삭을 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암기장부터 그래서 똑같이 이것도 암기장이 있고 그 노트 여러분들 있죠? 똑같이 민법처럼 이거랑 노트랑 해서 가만있는데 노트랑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예, 이제 바로 그러면은 진도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민사소송법 암기장은 한 165페이지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여튼 매년 판례들이 너무 많이 판시되기 때문에 그걸 다 넣다 보니까 아무리 암기장이라도 조금씩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민법도 한 지금 350페이지 가까이 됐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보다는 양이 적지만은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9회 강의니까 9회 안에 맞추려면 하루에 거의 한 18, 9페이지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정도를 연습을 해야 될 것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했지만 절대량이 시간적인 부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도를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암기장인데 지금 여기요. 일단 뭐 첫날이니까 간단히 뭐 이것도 봐보겠어요. 그래서 머릿말이 암기장 머릿말. 올해 이 경향과 대책이요. 시험이 한 3, 4년 전부터 민사소송법 시험은 거의 뒷부분에서 다 나오고 있어. 거의 다. 그래가지고 4대 난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여기서 보면은 민사소송법의 4대 난제 해서 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상사자 이 부분에서 거의 지금 110점 중에 한 90점 정도 여기서 다 나오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 변호사 시험 초반에는 뒷부분에서 안 나온다. 교수들도 막 그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교수들이 다 뒤에서만 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그래 지금 보면요. 올해 이제 시험이었죠. 올해 2022년 11회 시험인데 지금 예공에서 뭐 복합 형태 나왔고 부진정 예비적 병합도 이런 거 다른 점에서 한 번도 안 나오던 게 나오고 토지관할 요거는 이제 처음은 아니지만 관할을 한 10년 만에 한 번 낸 것 같아요. 1회 때나 이거 그다음에 10년에 한 번 내고 그거 빼고 이거 통공 그다음에 상계하고 항수익하고 그다음에 상불원 불변금 뭐 이런 것들 소재교 소장 이것도 이제 앞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요. 화해 공고 결정 이것도 뒷부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지금 본 대로요. 그다음 요 2개 여기 토지 관할하고
오늘 할 소장 부분은 뭐 재수전 3학교 10점. 그래서 이제 20점 빼고 나머지는 다 그죠? 다 뒷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해야 돼요. 여기를. 그래서 앞부분은 좀 진짜 좀 빨리 나가고요. 뒷부분을 갖다가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쨌든 뭐 4대 난자에 가장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지금 하는 대로 암기장하고 사례 연습 철저히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민법보다, 민소법이 여러분들이 조금만, 훨씬 더 수학 공식처럼 돼 있어요. 공식처럼. 이렇게. 그래서 오늘도 많이 그런 걸 짤 텐데, 민법은 주로 이제 우리가 쭉 해왔던 게 주장, 항변, 재항변 이 순서대로 해서 공식을 맞췄으면, 민사소송법은 두 문자 따서 사례 풀이구조 짜는 게 굉장히 많아요. 공식처럼. 그럼 거의 한 80% 이상은 공식처럼 짜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사례 풀이구조를 만들어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훨씬 더 자신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례가 나와도 그걸로 맞추면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합격 점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은 민사소법은 아주 점수가 낮아요. 그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민법은 그냥 뭐 골고루 성적이 분포되는데, 이 민소법은 잘하는 사람은 한 8, 90점 맞고 못하는 사람은 2, 30점 돼요.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고 사례 풀이 구조를 철저히 짜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암기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특히 뒤에 4대 난제가 더 그래요. 여기는 뭐 기판렉이다 그럼 발작법 주객시 뭐 이런 식으로 다 짜져 있어요. 뭐 해영 성적이고 뭐 형심순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 다 짜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짜서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훨씬 더 여러분들이 민사소법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건데 이 실강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기본 사례 강의를 좀 빠른 속도로 하더라도 그냥 사례 아주 좀 익숙하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지만 짧은 기간이지만 가장 충실하게 여러분들 시간을 활용을 해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바로 나머지 이제 머릿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이제 바로 주체 여기서부터 들어갈 텐데 총론 페이지. 예, 여기서 총론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노트로 가보세요. 노트 맨 처음에. 항상 첫날은 이 개관을 좀 하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또 결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여러분들 훨씬 더 뒷부분, 진짜 공식을 짜도 기본 실력이 없어. 그냥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사리 풀이고 짜도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초 실력을 확실하게 짜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형되고 그 다음에 응용되고 그런 실력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민사소송은 언제 민사소법이 발현이 되고 적용이 되느냐. 그럼 항상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분쟁이. 그래서 2억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한다. 갑의을한테.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그럼 갑은을한테 소장을 제출한다. 여기서부터 시작. 그죠? 그래서 소장이 제출됐어요. 그러면은 소장이 제출되면 소장은 여러분들 뭐 기록형에서 많이 쓰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이 그죠? 소장, 당사자, 원고, 피고, 청구 취지는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때 법원에 바라는 바를 쓰는 거죠. 피고는 원고에게 2억을 지급하라 소송 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할 수 있다. 이게 청구 취지의 기본 3대 요소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 요건 사실을 주장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대여금이니까 곧 금방 민법을 했으니까 소비자 계약 체결 사실, 돈 준 사실, 이행기 도래 사실을 쓰겠죠. 물론 여기다가 법적 근거 같이 쓰겠죠. 법적 근거, 민법적 근거를 쓴다. 여기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를 제출하고, 그죠? 증거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 소장 부분, 납부서, 뭐 이런 거, 인지납부서, 소송대리 위임장 이렇게 쓴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5개 목차로 돼 있죠. 총 5개 목차. 그 중에서 중요한 거는 요 3가지죠. 필요적 기재사항,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얘네들이죠.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우리 공부도 주로 여기서 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 소장이 제출됐다. 이렇게 소장이 제출됐으면 재판장이 소장 심사를 맨 처음에 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당사자가 특정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당사자 기재와 특정, 청구가 기재되어 있는지, 특정되어 있는지. 그래서, 피고가 불특정, 예컨대 김씨 이렇게 돼 있다든지, 뭐, 번지수 없이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돼 있다든지, 그러면은, 당사자하고 청구가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보정명령이 나가요. 그래서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각하 명령으로 함으로써 처음으로
소를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는 요 말은 판사 편의 법학이라는 거예요. 판사 편의 법학.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 공부할 때는 내가 판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판사로서 어떻게 하면은 재판을 진행할까. 그렇게 하고 판사가 재판을 할 수 없는 그런 소장, 그 다음에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은 철저히 다 배제시켜버려요. 그게 이제 전반전이에요, 전반전. 그래서 저것도 이렇게 김씨, 건물명 이런 거는 재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정해도 안 하면 그냥 쫓아버려요. 그래서 소장각하 명령을 해버린다. 이렇게 되고. 근데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만일 통과를 했다. 그럼 다시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을 하고, 피고한테 답변서, 다툴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는 거죠. 근데 30일 내에 피고가 답변서 제출 안 해요. 그러면 또 쫓아내요. 그래 무별로 원고 승소 판결해서 재판을 끝내버려요. 그냥 더 이상 진행을 안 해버려요. 피고가 다툴 의사 없으면 안 한다. 이렇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통과됐다. 그랬으면은 소송 요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소송 요건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소는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법원, 당사자 청구, 그죠? 법원 당사자 청구, 그죠? 이게 소의 요소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소송 요건이라는 것은 이 법원 당사자 청구에서 판사가 재판을 줄 자격이 있는, 즉, 적법한 소로서 취급되려면 구비해야 될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법원은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당사자는 당사 능력, 당사자적 소송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청구는 소액이라서 뭐 소금 장승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구비를 해야 돼요. 소가 적법하게 해서 갖춰야 될 요소들. 그 중에서 뭐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 세 번째로 내쫓는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내쫓는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안 전 단계라고 그래요. 본안 전 단계라고 하고, 여기를 소의 적법 여부 판단이라고 그래요. 소의 적법 여부. 소의 적법. 본안 전. 그럼 요거 통과했다. 통과했으면 이제 본안이 되는 거예요. 본안. 본안이 뭐냐? 본안이라는 뜻은 원고의 청구권 존부를 심사한단 말이에요. 원고의 청구권 존부. 드디어. 그래서 적법 본안. 본안 전 본안.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고, 이거는 임의 절차니까 안 중요하고 바로 원칙적 변론기일을 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재판을 하고, 세 번째 판결에게 성숙하면 변론을 종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네 번째 판결을 선고하겠죠. 그죠? 판결을 선고한다. 따라서 원고 승소 판결, 여러분들 많이 다 잘 알겠지만 그걸 청구 인용 판결이라고 한다. 그죠? 법률 용어로 원고한테 청구권이 있다. 그 다음에 원고 패소 판결,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가장 간단한 민사소송법 절차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냥 완전히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서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다섯 번째 판결이 확정되면, 여기 판결이 선고되고, 그 다음에 패소한 사람은 상소를 하겠죠. 상소를 한다. 그래서 여기 판결이 여기서 확정이 되면 이제 기판력이 생기는 거고, 아까 사대 난자라는 거 기판력이 생긴다. 그 다음에 상소를 한다. 그 다음에 상소를 하고 이게 끝나면 여섯 번째 청구가 여러 개 있을 때 청구의 복수.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다수 당사자. 그죠? 다수 당사자. 이렇게 아까 말한 사대 난제가 여기란 말이에요. 사대 난제. 그래서 빨리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 앞부분은 그냥 혼자 해도 어찌어찌 가는데 뒷부분은 어렵잖아요. 그죠?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최대한 빨리 나가서 뒷부분을 좀 자세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법의 가장 중요한 절차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개념 정리 해주세요. 재판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판결, 결정, 명령. 그죠? 판결, 결정, 명령. 재판. 통칭해서 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용어가 생각 안 난다 그러면 재판이라고 하면 다 맞는 거예요. 통칭이 되니까. 따라서 근데 판결은 본질적인 것들.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소각하 판결. 그 다음에 청구 인용, 청구 기각 이 세 개 있어요. 그게 가장 본질적이죠. 본질적인 거. 그죠? 소각하, 청구 인용, 청구 기각. 그 다음에 결정은 뭐 가압류 결정, 뭐 가처분 결정 그런 게 있고, 명령은 지금처럼 소장각하 명령 이렇게 부수적인 것은 결정 명령으로 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본안 전에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따라서 이때는 소가 주어예요. 소가. 따라서 본안 전에 소가 부적법하면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야지 청구를 각하한다고 그러면 엄청 감점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본안 전은 소의 적법 여부예요. 소. 청구가 주어가 아니라는 거. 근데 또 본안으로 들어가면 또 청구권 전문이니까 청구권이 이제 주어가 돼요. 따라서 청구를 인용하나 기각한다 이렇게 해야지 또 소를 인용하니 이렇게 하면 또 이것도 엄청 감점을 당하니까 확실히 기초를 잡으세요. 소 청구 알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장이 제출되고 이제 소장이 제출된다.
지금 본 대로 소장에서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주로 여기죠. 그래서 피고는 이역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입증 방법, 증거, 첨부서류 이렇게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설명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이거를 받고선 다툴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한단 말이에요. 답변서. 따라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피고도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답변은 원고를 패소시켜달라. 그리고 원고 청구 기각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답변, 입증 방법 한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서면들이 준비 서면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초로 해서 판결문이, 그죠? 판결문이 작성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사건 번호, 원고, 피고, 그 다음에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이 주문,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이 이유로 이제 판단을 하겠죠. 주문에서는 피고는 청구인이든 청구 기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죠. 그죠? 이렇게 된다. 예, 그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바로 진도를 들어가면요. 이제 암기장. 여기서 민사소송과 신의 성실의 원칙. 이렇게 돼 있어요. 드디어 이제 맨 처음에 신의칙. 민법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신의칙이잖아요. 그죠? 민사소송에서도 신의칙. 근데 안 중요해요. 역대 한 문제도 안 나왔을걸요, 아직. 그래서 지금 민법은 딱 선택해 한 번 나왔어요. 민소는 안 나왔어요. 근데 그냥 간단히 해보세요. 민사소송법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짜는 게 어려워요. 구조. 그래서 민사소송법이다. 그러면 저기 민사소송법에서 신의칙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다. 소 제기를 했는데 이 소제기가 신의칙에 반해요. 신의칙에 반한다. 그럼 신의칙에 반하면 무슨 판결을 해요? 소각하여 청구 기각이에요. 소송 요건은, 신의칙은 소제기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소송 요건이에요. 소송 요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맨 처음에 그랬을 거예요. 신의칙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직권으로 심사한다. 이렇게. 그죠? 이건 소송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가 되잖아요. 이거는 소를 각하해버려요. 소를 각하한다. 근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력 좋으신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민법에서 공부할 때는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면 청구 기각이다 막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또 그럼 그건 또 왜 청구 기각이냐? 그건 또 왜 청구예요? 그럼 소각화도 할 수 있고 청구 기각도 할 수 있느냐? 그죠? 그건 아니고 이거는 신의칙에 반하는 소제기고요. 갑이 을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민법 여기 다 민법 다 들으셨으니까 어저께 을이 항변하는 게 213조 단서 항변에서 물체동신 이렇게 했을 거예요. 물권적 권리, 채권적 권리, 동의항 신의칙. 그래서 얘가 신의칙에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신의칙에 항변. 원고의 소재가 신의칙에 반한다. 신의칙에 반한다는 항변을 한단 말이에요. 반한다, 항변. 213조 단서 주로 여기서 전멸권리 항변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변으로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때 이게 신의칙에 항변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으면요. 이때는 원고 청구 기각이에요. 갑청구 기각. 항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신의칙의 역할이 어떤 건지. 알았죠?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냐. 그 다음에 소재기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재기냐. 그럼 말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소재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해 소각하고 이거는 권리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니까 권리남용에서 청구 기각이고. 알았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알았죠?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의의는 여러분 보면 될 거고. 그럼 판례는 뭐냐? 그럼 신의칙의 주소. 그래서, 판례는 부재수 합의, 이거 나중에 하겠어요. 부재수 합의는 소제기하지 말자는 합의잖아요. 그에 위반돼서 제기된 소는 권리 보호 이익이 없어서 없고 또 신의 성실에도 반하기 때문에 어긋나는 것이라 해서 선택적 정서를 따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권리 보호 이익 지금 미래 해보면 청구에 대한 소송 요건에는 이건 일반론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송 요건에는 소송 요건이 대표적인 게 소의 이익, 즉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그래요. 권리보호 이익이 있어야 된다. 권리보호 이익. 그럼 권리보호 이익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소, 금, 장, 승, 신. 이것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날까지도 나올 거예요, 이게.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여야 되고, 재수 금지 사유가 없어야 되고, 재수 장애 사유가 없어야 되고, 승소 확정 판결이 없어야 되고, 신의 측에 반하지 말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서 이 5개를 구비해야지 권리 보호익이 있어요. 그래야지 소송 요건이 구비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하나, 5개 중에 어떤 거 하나라도 없다 그러면은 소송 요건 흥결로 서로 각하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측이 여기 껴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예. 그래서 신의 측은 지금 부재수 특약 같은 거는 여기 계약상 금지 사유거든요. 계약상 금지 사유. 계약상 금지 사유. 따라서 부재수 특약은 계약상 금지 사유.